안녕하세요. 가지치기 속독 훈련 The Best Reading 50의 저자 이선욱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아마 영어 리딩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가지치기 기본서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저 훈련하러 왔습니다 라고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저는 사실 영어라는 세상에서 이 가지치기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독자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 가지치기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영어를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예전에는 영어를 문장을 쫙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긴 문장만 보면 막 무섭고 울렁증이 생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라는 개념은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영어가 생각보다 길지 않구나. 그러니까 원래 영어 문장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이걸 나무에다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잔가지들이 계속 붙어나가면서 뻗어나가면서 길어진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영어는. 자, 그래서 우리 가지치기 속독 훈련에서는요, 우선 제가 가지치기 속독 법을 가르쳐 드리죠. 근데 과연 이게 뭡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가지치기 하다는 세부사항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즉 잔가지를 떼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치기라고 말을 지었고요. 잔가지를 떼버리고 여러분이 핵심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영어가 빠르게 읽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전 그냥 영어 공부 자체가 좀 재밌어서 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렇지만 사실 많은 한국인 독자들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영어 시험, 각종 인증 시험들 있죠. 뭐 토익을 치시는 분들, 토플, 뭐 탭스, 그 외에 뭐 수능 시험, 학교 시험 전부 보면 독해의 영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독해를 포기하고서는 도저히 영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는 이 독해 시험은요,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영어가 빨리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빨리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민망하죠.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 다시 읽어야 돼. 이거 왜 이러지? 아마 긴 문장이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긴 문장의 핵심만 짧게 보인다. 즉 나무로 치면 잔가지들을 옆에 있는 잔가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핵심만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가지치기.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 아마 끊어읽기를 여러분이 해왔던 세대시라면 이제 앞으로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사실 작은 혹은 큰 소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책 자체가 뭐 베스트셀러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야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냥 영어 자체에서 이 가지치기를 알면 굉장히 훨씬 더 쉽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계속 끊어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혹은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빼봐 영어가 굉장히 쉽게 보여 라고 저는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CD 안에는 가지치기에 대한 걸 제가 간략하게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되나요? 잔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잔가지를. 그럼 무엇이 영어의 잔가지냐? 라고 말하신다면 크게 6가지예요. 크게. 근데 사실 이 크게 6가지를요. 더 좀 제가 세밀하게 친절하게 강의를 한 것이 바로 영어 리딩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굉장히 히트. 뭐 올해의 책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인터공원 뭐 예스 몇 시 뭐 이런 거에서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이 되고 많은 그 학생들과 그 여러분들의 그 리플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다행이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니. 그래서 그거는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한 기본서고요. 영어 리딩 무작정 따라하기는. 지금 우리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리딩의 어떤 소스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재밌게 좀 계속 연습을 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간단하게 6가지. 첫째는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제는 정말 제1잔가지예요. 영어에서 너무나 많은 잔가지들이 이걸로 되어 있고요. 자, 부수적인 애들. 부수하니까 빼요. 부수적인 애니까 잔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명사 뒤에 이런 것들이 올 때나 관계대명사 있죠. 그런 애들도 잔가지예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이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콤마 주위의 어떤 세 가지 형태들은 대부분 잔가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빼버려라. 그럼 뭐가 남는다? 핵심이 남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시험 치시는 분들은 핵심을 알아야 1번 문제, 주제를 풀고요.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고 핵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기억이 나요. 핵심이 기억이 나니까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고요. 내가 왜 뭐라고 읽은 거지? 다시 읽어야지. 이런 좀 민망한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제가 가지치기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자, 잘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1번 가지치기 비법 1은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제를 가지치기 하라인데 영어에서는 명사 형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도 좀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우선 기본 전치사. 자, 기본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주르륵. 자, on, at, by, until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전치사들을 영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주르륵 한번 보시고요. 이런 애들의 전치사는 원래 문법상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돼요. 항상. 이런 것만 on만 못 써요. 뒤는 명사가 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자, 예문을 통해서 English is important in life. 자, 이런 문장에서요. 여기 있죠. in life. 그래서 in life를 딱 보시면 지금 in life. in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명사 life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안 붙어도 되는 건데 여기까지로 원래 문장이 끝나야 돼요. English is important로 끝나야 되는 거에 잔가지가 탁 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회색 처리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하얀색만 제대로 된 나무인데 여기 잔가지 회색이 딱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이 부분을 탁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빼라. 핵심은 뭐다? 인생이 아니에요. 영어는 중요해.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의할 전치사. 전치사 줄 중에서 좀 보면, 이거 전치사인지 몰랐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만 제가 좀 모아놨어요. 주르륵 엄청 많죠. 그래서 like나 좋아하다 말고 뭐뭐 같은, 뭐뭐랑 달리라는 unlike, 뭐뭐랑 같은 반대죠. 그러니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여러분, including, regarding, 뭐뭐를 포함하여, 뭐뭐에 관하여 이런 거 다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같은 말이죠. in addition to까지 하면 전치사예요. 그 뒤는 명사.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모든 애들은 전부 전치사다. 좀 근데 전치사인지 모를 뻔한. 그래서 제가 쫙 정리를 해놨고 이 애들 다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문 볼까요? 자, I love languages such as French, English, and Chinese. 자, such as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이만큼이 사실은 잔가지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요거라니까요. 원래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짧아요. 그래서 I love languages. 나는 사랑합니다. 언어를. 난 사랑해. 언어를. 이라고 끝나면 될걸. 자, 어떤 언어인지 막 부가적인 정보, 세부사항을 넣고 싶었나 봐요. 문장을 쓸 때는. 그래서 such as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만 붙여도 되지만 명사 3개도 많이 붙여요. 명사, and 명사 이런 식으로. 근데 3개 붙일 때는 이렇게 스타일상.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잔가지가 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오늘 French, 불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Chinese, 중국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라는 사람은 언어를 좋아해 라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핵심 파악을 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전치사 다음에 이건 제가 명사 확장이라고 그냥 제가 지칭을 한 건데요. 하다 보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만 띡 붙으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독해를 하다 보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명사가 엄청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터 해서 명사가 덩어리가 이렇게 긴 거죠. 그래서 a small white rabbit처럼 형용사 2개가 붙을 수도 있고요. 혹은 부사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A very close friend. 매우 친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길어져 있는 걸 저는 명사 확장이라고 제가 책에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가지치기를 할 때 전치사 뒤에 명사인데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엄청 길어져 있더라도 뭐 엄청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지만 막 이렇게 꾸미더라고 해도 이만큼 덩어리는 잔가지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가지치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지금 제가 독자들과 얘기를 하고 사실 저는 이제 학생분들이라고 제가 가지치기든 뭐 책을 통해서든 많은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사실. 실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영어 때문에 정말 선생님 저 영어 때문에 목이 죄어와요. 막 이런 표현들을 정말 근데 너무 비슷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목이 죄어와요. 얼마나 힘들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문장을 딱 봤을 때 기니까 벌써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너무 길고 모르겠고 짜증나. 그런데 이 가지치기라는 게 싹둑싹둑 잘라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본 많은 학생들은 영어 할만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셔서 끝까지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감동스럽게 저는 예를 들면 영어를 정말 솔직히 되게 막 아닌 상태에서 오셨다가 이런 가지치기와 이 가지치기가 사실 문법적인 게 굉장히 강해져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다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영어로 편지를 쓰셨던 그 라이팅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를 여러분이 꼭 자기 어떤 영어 세상에 끌어들이셔서 독해뿐만 아니라 사실 문법이 강해지는 거 혹은 이걸 나중에 뒤집으면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길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피킹 할 때 English is important 이건 또 말을 해요. 근데 나 좀 더 길게 말하고 싶은데 이러면 장가지 붙이면 되잖아요. In a very big company 이런 식으로. 라이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개념이 영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여러분은 영어라는 게 좀 쉬워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잔가지로 붙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시를 요만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영어는 중요해다가 회사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핵심은. 회사에서라는 건 자세한 어떤 부가사항일 뿐이다. 자, 명사는 이름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다 명사자 들어가죠. 혹은 명사절까지. 사형제예요, 사형제. 다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사형제가 다 명사기 때문에 명사형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요 하면 뒤에 형제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까지 지금 좀 이따 짜라락 문장을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대명사, 이렇게 많은 대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discuss this with each other. 이것도 사실 이것을 논의해봐라 라는 것이 핵심이고 with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써야 되는데 each other 이란 대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가지구나. 빼야지 핵심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명사 마찬가지예요. 자, 동명사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동명사는요. 근데 잠깐. 선생님 저 사실 동명사 뭔지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자, 동명사 뭐냐면 지금부터는 알아야 돼요. 가르쳐줬으니까. 동사에다가 우리 verb, 동사죠. 에다가 ing를 붙이면 명사로 바뀐대요. 근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면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공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공부하다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study라는 것이 공부하다라는 거는 있는데 공부하는 것이라는 명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ing 붙여가지고 studying 하면 공부하는 것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뭐 노는 것 이것도 play 놀다라는 동사는 있는데 노는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playing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전히 동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명사긴 명사인데 명사 형제니까 그치만 뒤에 목적어를 자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어까지 한 덩어리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English is essential. 영어는 essential, 필수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전치사 뒤에 명사 대신 동명사 들어간 건 좋다 이거야, ing. 이거의 목적어까지도 하나의 덩어리다. job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만큼 자체가 잔가지구나. 그래서 가지치기를 나중에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아니라 요까지 한꺼번에 덩어리다라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전치사 다음은 명사절. 명사 형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절. 근데 명사절이 뭔지 잘 모르신 분이 많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혹시 자기가 영어를 할 때 난 긴 문장만 보면 무서워요. 이게 우선 1차적으로는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훨씬 편해져요. 잘라내면. 근데 잘라내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런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공부하면 되죠. 그쵸, 이제.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거예요. 즉,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동사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어떤 거는 바로 얘가 주격의 형태로 무엇이, 누가라는 식으로 주어로 쓰일 수 있으면 바로 동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얘들이 항상 목적어의 형태의 어떤 뜻만 들어갈 수 있다 싶으면 주어 동사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if 주어 동사, if whether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절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잘 보세요. This book, 이 책은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가지치기 속독 훈련, 여러 가지 시리즈의 이 책, 이 다양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참 제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는 게 느껴지세요. 저는 그냥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읽고 얻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좀 interesting, 흥미로운 어떤 사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진짜 좀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이런 곳을 꼭 가봤으면 하는 편에서 뭐 세계여행편도 찍고 여러분한테 그런 걸 통해서 문장을 읽다 보시면 가끔 가지치기 about은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 명사절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책은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뭐에 대해서? About what you didn't know. 여러분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막 이렇게 많이 내용을 신경을 썼다는 거.처럼 전치사 뒤에 이만큼 덩어리 자체가 명사절 덩어리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로 사실 이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큰 어떤 가지는. 그러면서 한마디, 하나 더. 가끔 책을 보시다 보면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 전치사인데 왜 이렇게 더하기 명사에 가지치기를 안 해놨지? 이것도 하는 건요, 아마 제가 왜 그랬는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덩어리 자체가 look for 자체가 찾다라는 어떤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괜히 보다 하고는 for 더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찾다라는 의미가 쪼개지면서 그냥 보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확 변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마 가지치기를 안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다가 이거 왜 안 해놨지? 하면 뭐 독자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혹은 저의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시다 보면 아마 이게 새로운 뜻이라서 그랬구나. look after, 돌보다지 보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덩어리로 그냥 가지치기를 안 해놨을 거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다. 우리 가지치기 룰 자체는 이건 새로운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그대로 살려놨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건 딱 하나예요. 전치사 뒤는 명사, 그 애를 빼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near 다음에 명사, 세 가지 장가지가 탁탁탁탁 붙어 있다라는 것을 느껴라 라는 거. 자, 요게 I enjoy shopping 핵심이고 장가지 하나, 둘, 셋 붙은 걸로 이제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가지치기들을 6가지.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여러분 끝났고요.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2단계는요, 더 쉬워요. 부수적인 부사. 말 그대로 부사는 부수적이네요. 그러니까 잔가진 거예요. 부사는 대부분 ly로 끝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beautiful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ly로 끝나는 애들은 부사네 하면서 빼시면 돼요. 좀 조심할 거. 시험을 치다 보면 가지치기 하면 안 되는 부사가 꼭 있어요. 특히 시험에서 뭐냐면 hardly, barely, scarcely, rarely 뜻 다 똑같아요. 거의 하지 않는 이란 부정어예요, 부정어. 부정어일 때는 빼시면 큰일 나죠. 뜻이 완전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만 빼고는 다 이제 앞으로 ly는 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I desperately want her. 그래서 desperately라는 뜻을 많이 몰라. 상관없어요. 몰라도 부수적이네 모르는 것 뿐이니까.
핵심이 아니니까. 난 그 여자를 원해. 나 그 여자 너무 좋아. 이거에다가 desperately라는 거 정말 막 절망적으로라는 뜻이긴 한데 애들이 막 되게 써요. 막 심하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혹시 몰라도 사실 지금 상관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시험에서나 이럴 때는 부사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쓰고 하나 더. 혹은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가지치기에서 또 이것도 막 go up, stand up 해서 up 같은 걸 안 빼놓고 그냥 제가 가지치기에 살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고유의 뜻을 나타내거나 덩어리로 많이 쓰일 땐 제가 그냥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규칙이긴 하지만 이 가지치기의 틀에 너무 막 얽매여서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치는 것보단 가지를 치면 잘라내면 훨씬 영어가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 가지치기 세상에 또 너무 빠지셔가지고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치기 자체가. 그래서 이걸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되 우리 책에서 보면 제가 안 해놨다면 덩어리라서 안 해놨나 보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자, 시간부사와 주의할 부사. 부사에는요. ly로 된 부사도 있지만 ly 말고 생긴 건 부사틱하지 않은데 부사적인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천천히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다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나 tomorrow 이런 애들 다 부사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very much 이런 애들, 빈도 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막 이런 애들. 가지치기 하면 안 되는 건 여전히 이런 부정을 나타내는 애들은 독해를 하다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seldom, 거의 뭐하지 않는, never도 부사지만 부정 뜻이니까. however, 그러나 너무나 전환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가지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부사는 다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My professor is pretty picky 라는 문장에서 보면 문장에서 보면 이 pretty라는 거 있죠. 예쁜 이것도 되지만 꽤라는 부사예요. 꽤라는 부사. 그래서 지금 비동사의 형용사로는 picky,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꽤라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사를 빼버려라 라는 거. 그래서 원래 핵심 뭐다? My professor is picky. 야, 우리 교수님 되게 까다로워. 이거예요. 꽤나 라는 이 부사는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 자, 연습 문제. 이제 부사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ly로 생긴 애들은 부사니까 빼자. 혹은 그 외에 한 번 더 쫙 보시면서 시간이나 정도나 이렇게 나타내는 부사가 많구나. 부수적인 애들이 빼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on,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아까 배웠으니까 빼고요. 앞에 1단계에서 배웠고 uniquely ly니까 부사니까 빼고 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house is designed. 야, 그 하우스는 디자인되었어. 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뒤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죠. 뭐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비법 2 끝났고요. 자, 비법 3. 가지치기 비법 3는, 자, 앞으로 독해를 하시다 보면 이 명사라는 애에 대해서 굉장히 달리 보이실 거예요. 명사는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이름이 이선욱. 굉장히 남자 같죠? 그래서 다들 막, 남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막 다들 너무 많이 듣는, 네, 알고 보니, 여자였다는 이선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지현이, 다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들이 딱 있으신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저런 명사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주인공이 명사가 주인공이고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어떻게 보면 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와 동사. 얘네 둘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영어는. 볼래요?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동사.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와 그리고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명사와 동사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왜 되게 중요한 그런 주인공이 있으면 소설이든 영화든 항상 그 애를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나 또 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쩜 그렇게 인기도 많은지 다들. 자, 여러분도 그 어떤 삼각관계든 이렇게 관계들이 막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듯이 이 영어라는 세상 안에서도요, 이 명사라는 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얘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다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막 이런 식으로 혹은 뒤에 ing가 붙어 있다던가 pp가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얘네를 설명하는 애들이 자꾸 붙어 있어요. 독해를 하시다 보면.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명사 뒤 투부정사를 가지치기 하라. 자, 명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사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예를 들면 나는 책이 필요해. 자, 그래서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하고 원래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돼요. 근데 어떤 책인지를 막 설명을 하려고 명사 books 다음에 to read, 읽을 이라는 걸 붙이는 거.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 영어를 하시면서 뭐 학교 내신 시험을 치신다던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게 국어적으로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막 명사적 용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지만 실제 이제 그런 걸 이제 지나고 정말 영어를 많이 대하시다 보면 좀 느끼실 게 뭐냐면 이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형용사적 용법 혹은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 뒤에 쓰는 건 형용사적 용법 아닌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 애들은 전부 액세서리 같은 안 해도 되는 귀걸이처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앞으로 이제 빼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잔가지처럼 붙은 애니까 하나 더 to 동사는 즉 투부정사는 in order to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때.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일 땐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것도 사실 부수적으로 부사적인 거니까 빼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영어 문장 보시면 I study English to go abroad. 나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지금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를 꾸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이상하죠. 해외에 나갈 영어 이건 아니잖아.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 여기에 붙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건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가리지 말고 그거 누가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이제 해석을 하셔서 뭐뭐 할인지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둘 중에 하나니까 대부분은 단 얘네는 전가지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어 공부해 해외 나가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얘가 잔가지는 앞에다 붙을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앞에다 붙으면서 보통 콤마를 치죠. 해외 나가기 위해서 나 영어 공부해 라고 해도 오늘 내용이 해외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나 영어 공부해 이게 중요하다라는 핵심을 아셔야 된다는 거. 혹은 to가 부사적 용법일 때 in order to랑 같은 거라 그랬죠? 이렇게도 써요. in order to go abroad. 해외 나가기 위해서 나 영어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I study English다 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는 한 문장으로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장문 독해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긴 문장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읽냐의 어떤 측면에서 이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핵심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애들도 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명사 뒤에요. ing나 pp가 막 붙어 있어요. 그 애들도 가지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명사 뒤 ing의 탄생 배경을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요. 이 명사라는 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청 중요한 애라 그랬죠. 엄청. 영어라는 그 소설에서 보면 주인공, 두 주인공 중에 하나니까 그 중요한 애들 다음에는 항상 보면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시녀 같은 애들이 존재하게 돼요. 중요한 애들 뒤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관계대명사를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who나 which나 뭐 이렇게 관계사절 이런 애들을 이렇게 요 덩어리 자체가 시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녀처럼 막 뒤에 똘똘똘 따라다녀. 얘를 설명하느라고 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이 시녀니까 중요한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빼요. 근데 자 붙이다 보면 who나 which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있지만 who is나 who are 즉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될 때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저 문장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I know many students. 난 많은 학생을 알아. 어떤 많은 학생이면 who are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이라는 요만큼이 시녀로 students에 붙은 거예요. 시녀절이에요. 시녀절.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절.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잔가지긴 잔가지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자체도 확 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who가 살아있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who is나 who are이 빠져있을 경우 우리 눈에는 who가 안 보이니까 I know many students studyin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명사 다음에 갑자기 ing가 나올 때 대부분 who is나 who are 혹은 which is나 which are 생략돼서 이렇게 붙었구나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얘한테 시녀처럼 붙어가지고 아, 영어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을 알아. 중요한 건 난 많은 학생을 알아가 핵심이다. 즉 명사 뒤에 ing로 시작하는 이 절을 빼라 라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요만큼 잔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자, PP형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명사 뒤 PP형 그 덩어리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who is 똑같이 생략이 되니까 이거 보세요. The movie was the original one. 그 영화는 오리지널 거야. 원작이야, 원작. 근데 어떤 원작이냐면 which was made, 만들어졌던 in France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어요. which was made in France. 그치만 who is, which is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항상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Oh, sorry. 그래서 제가 잘못 눌렀다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The movie was the original one made in France.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얘가 뭐야? 동사야? 아니죠. 앞에 여기 문장은 이미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 끝났고 which is, which are 혹은 which was 빠져가지고 붙은 거구나. 이 덩어리도 샥 빼야겠다. 잔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 ing, 명사 뒤 pp는 보통 이런 경우일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쫙 뺀 거에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Hollywood action movies are fun to watch on the weekends. 자, 투부정사 덩어리 웬만하면은 문장 뒤에서 쓰면 부사적 혹은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빼시면 된다 그랬죠? 빼시고 on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덩어리 빼고 나면 핵심은 뭐다? Hollywood action movies are fun. 야, 걔네 액션 무비 되게 재밌다. 이게 중요한 거지. 괜히 보다, 주말 라는 것 자체는 부가적인 정보일 뿐이었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셔서 지금 여러분은 가지치기의 모든 것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을 배우신 거예요. 자, 가지치기 비법 4는 사실 아까 말한 거랑 연결이 다 돼요. 아까 제가 관계사라는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런 who나 which나 막 시녀라고 아까 방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누구의 시녀? 명사를 쫄쫄 따라다니는 시녀예요. 그래서 명사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시녀 역할을 하는 이 절들은 시녀니까 빼는 거야. 자,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명사 뒤에 주격이라면 바로 동사가 나올 거고요. 소유격이라면 항상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주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동사가 나오고. 그때그때 달라요. 목적격이라면 목적격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명사 뒤에 이런 시녀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든 애들 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된다. I met a man.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 이 명사를 설명하느라고 who 하면서 이만큼 붙은 거예요. Who knew my sister. 나의 여동생을 알았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난 그 남자를 만난 게 중요한 거지 그 남자가 우리 여동생을 아는 건 부가적인 정보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어떻게 됐다? 명사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부수적인 정보를 줬다라는 거. 자,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독해를 하는 어떤 강의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독해 책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가지치기를 해서 빼세요 라고 했지만 거꾸로 스피킹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책은요 사실 스피킹으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스피킹은요 좋은 문장들을 자꾸 보시면서 자기가 그걸 따라하기를 하셔야 또 그만큼의 스피킹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자기가 막 쥐어짜가지고 스피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들으시고 근데 그 듣는 게 좀 반복적으로 많이 똑같은 걸 들으시고 많이 똑같은 걸 읽으시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창고에 그게 쌓여져 있으면서 쏙쏙쏙쏙 빼는 게 스피킹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자기가 단어만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장도 스피킹으로 생각을 해보면 I met a man 하고 원래 문장을 이렇게 짧게밖에 못하세요. 회화를 하시다 보면. 그럼 이제 앞으로 붙여보는 거야. 시녀를 좀 붙여볼까? 장가지를 후 하고 붙이시는 거야. Who knew my sister?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그 다음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냐면 관계 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in which라던가 이렇게 쓰다 보면 where로 많이 바꾸고요. 관계부사 at which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when, for which 이유는 why로 많이 관계부사로 사실 많이 써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I visit a museum. 나는 박물관을 visit 방문합니다. 근데 in which 근데 어떤 곳이냐면 즉 얘가 where 어떤 곳이냐면 there were great artworks. 많은 artwork이 있었던 그런 박물관을 나는 잘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 덩어리 자체가 뭐다?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신여절, 명사, 뮤지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이구나. 근데 앞으로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요만큼은 잔가지였다라는 거. 자, 명사 뒤 주어 동사를 가지치기 하라. 자, 얘는요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책을 딱 보시다 보면 who나 which나 where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가지치기가 4번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잘 되거든요. 생략이 돼서 바로 주어 동사가 올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때 I need somebody. 난 누가 필요해. 어떤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빠져 있어요. 사실은 whom 목적격 I can trust.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문장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딱 나온 경우도 사실 보면 아마 문장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구나. 즉 다시 신여절이라서 얘가 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전부 4번으로 제가 처리를 해놨다는 거. 자, 이렇게 잔가지 부분이 있다. 라면, 자, 길어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봐봐요. 길어 보이지만 어디가 잔가지인지 한번 해봐봐요. 어떻게? I lost the wedding ring that my husband gave me. 나 잃어버렸어. 결혼식 반지를. 영어는 항상 핵심은 앞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잔가지가 붙은 거죠. 그래서 wedding ring에 대해서 설명하는 that my husband gave me. 나의 husband가 나한테 줬던 ring. 이라는 부분 전부 다가 관계대명사 that 를 붙이면서 시니어로 붙인 거니까 빼라. 잔가지를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영어가 어려울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비법 5로 갑니다. 우리 6가지밖에 없어요. 자, 5는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빼라는데요. 사실 이게 참 영어에서 많은 부분이 기본 접속사 이걸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런 애들 참 많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것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영어를 보시다 보면 이런 애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when을 쓴다면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걸 제가 접속사 이렇게 써요. 부사절 접속사를 문장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when 하고 끝날 게 아니라 when 주어 동사 문장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하느라고 접속하는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접속한 접속사가 붙었다는 건 풀칠하면서 이거를 주절에 붙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그래서 주절에다가 이걸 붙인 거니까 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부수적인 절,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전부 다 주절에 붙은 거니까 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은. 그래서 나 베이비 샤크스, 실제 얘기를 합니다. 나 진짜 상어인데 애기 상어 봤다, 이 말. 이게 중요한 거지. 나 하와이 갔었을 때는 부가적인 정보예요. 중요한 건 야 하와이 갔어 이 말을 하려고 내가 이 문장을 쓴 게 아니라 나 베이비 샤크스 봤어.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처럼 주절이 핵심이고 부수적인 절,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이 절은 항상 잔가지다. 자, 하나 더. 근데 이걸 쓰다 보면은 기본 접속사 다음 바로 ing나 pp가 나온 분사구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만 보세요. when 썼는데 아까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바로 ing나 혹은 pp로 나오는 요것도 여전히 주절에다가 부수적인 절이 붙은 거죠. 그거 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다 나온 거죠?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가지치기는 이게 문법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실력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독해적으로 정리가 돼요. 독해적으로. 예전에는 왜 문법 따로 공부를 했는데 독해에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지치기는 이게 연결이 딱 돼버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요, when하고 주어 동사, 아까 말했듯이 주어 동사를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어 똑같은 거예요. 빼자.
그리고 왜는 그대로 갖고 왔고 동사에다 ing를 붙이게 된 거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도 앞으로 이제 빼라. 자, 주의할 접속사 볼게요. 자, 주의할 접속사는 바로 뭐냐면, 접속사인지 몰랐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접속사였구나 하는. 그래서 요 애들 여러분 책에서 한번 잘 눈에다가 딱 보시고, 이 애들이 앞으로 보면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이 어떻게 쓰여지게 될 거냐면, 짜잔. 요렇게. as soon as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항상 독해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만큼 풀 붙이면서 붙은 요만큼은 다 뭐다? 잔가지다. 붙인 건 거예요. 주절 뒤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색깔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싹 빠지고 사실 중요한 거는 food was delivered. 음식은 배달되었어. 이게 중요한 말이고 이 앞에 내가 중국집에 전화하자마자 이 말은 사실은 부가적인 정보일 뿐이다. 라는 거. 자, 요거까지 됐으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영어에서 이제 문장을 쫙 보다 보면 아까처럼 쫙 정리를 하다 보면 웬만큼은 장가지가 다 떨어지다가 여기 나온 이런 애들 있죠. 원급 비교의 as 같은 애들. 근데 사실 요만큼을 빼라는 거예요. 두 번째 as 다음에 거. such 어쩌고저쩌고 as도 이 as 다음에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the same 하고 어쩌고도 이 as 다음에 것을 빼라는 거예요. 혹은 비교급도 more than 뭐 이런 거 쓰잖아요. than 이하를 또 빼라는 거예요. 혹은 as well as는 as well as를 포함한 뭔가를 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문장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많이 쓰여져 있어요. I want to eat Korean food. 나 한국 음식 먹고 싶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ry new French food. 그래서 나 프랑스 음식을 새로운 프랑스 음식을 try 한번 먹어본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rather than이나 아까 말한 as나 more than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붙어 있는 애들을 샥 빼라는 거. 그리고요, rather than도 그렇고 뭐 아까 as도 마찬가지지만 뒤는 참 다양한 영어에서 핵심적 요소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는 꼭 뭐가 나와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든 나오면 얘랑 연결해서 같이 빼라라는 거. 그거는 잔가지적인 요소일 뿐이다. 요만큼은. 자, 이걸 우리는 이제 5번이라고 이 책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절, 주어 동사에다가 because 하면서 because 절 이만큼이 붙은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영어가 길어도 무섭진 않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그 도시를 간다, 방문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혹시 여기다가 이제 좀 부가적인 정보를 좀 붙여서 읽고 싶으면 읽는 거예요. 밴쿠버가 great summer weather. 여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많은 여행객이 그 도시 밴쿠버에 간다. 이거지 오늘 여름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자, 이것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비법 6은요. 콤마 주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어떤 그렇게 뭐라 그러지? 항상 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사구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분사구문인데 그 분사구문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걸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자면 ing로 시작하면서 콤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 근데 어떻게 나왔냐를 약간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5번에서 설명했던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접속사 없어도 뜻이 해석이 될 때 주어가 빠져도 될 것 같아. 똑같을 때. 동사에다 ing 붙여서 나온 게 바로 분사구문 ing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장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 이렇게 나와요. 원래 문장은 while I study English, I prefer to be alone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while의 뜻이 굳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I 똑같이 빼면 동사를 ing를 붙여서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나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 영어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문장에서 보시면 이 문장 앞에 이만큼 붙어 있거나 콤마와 함께 문장 앞에 동사로 시작하되 ing로 시작하는 혹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콤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앞, 뒤로 붙는 분사 구문들 있죠. 그런 애들도 사실은 우리 원래 접속사 구문이 빠지는 거니까 얘도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중요한 말은 지금 영어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고. 핵심.
핵심. 자, 그것처럼요. PP형도 똑같아요. 방금 말한 거와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원래 문장은 갑자기 이렇게 PP형으로 시작한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항상 문장, 두 문장을 붙일 때는 두 절에 접속사를 써야 돼요. 근데 뜻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as를 뺀 거예요. 그리고 주어 똑같을 때 I를 빼고, 근데 비동사도 별로 뜻이 없잖아요. 뺐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P형 분사구문이에요. surrounded. 그래서 앞으로 surrounded by waterfalls. 폭포에 둘러싸여서 나는 기분 좋아. 중요한 건 폭포 얘기가 아니라는 거. 나 기분 좋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I feel great 하고 surrounded by waterfalls. 이렇게 분사구문이 뒤로 가도 어차피 주절에 하나 더 부가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샥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잘못. 자,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동격을 가지치게 해라. 동격은 사실 동격으로 한 번 더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문장 앞에서 예를 들면 경주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쓴 거고요. 그러니까 빼도 되고요.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영어 시험에서도 그렇고 문장을 보시면 경주를 설명할 때 콤마로 문장 중간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혹은 경주를 설명할 때 뒤에다가 그래서 문장 앞에 쓰던지 이렇게 A beautiful old city 아름다운 구도시인 경주는 이렇게 쓰던 아니면 문장 중간에 경주 근데 얘가 뭐냐면 A beautiful city in 경주는 이런 식으로 has 가집니다 이렇게 쓰던 아니면 끝에 I love 경주 원래 여기까지야 난 경주를 좋아해 얘가 뭐냐면 A beautiful old city 뒤로 붙이던 가장 많은 건 이거지만 어디 붙던 동격, 즉 명사죠. 명사의 동격. 이런 애들은 똑같은 애니까 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 이걸 드러내고 보면 경주 has many historical places가 원래 문장. 그런데 경주 설명하느라 콤마 치면서 한 번 더 동격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들이 참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을요,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잔가지 패턴들을 지금 제가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을 앞으로는 여러분 좀 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연습 문제 마지막. 이런 걸 딱 봐도, 원래 문장은 뒤에 건데, 야, ing나 pp 하면서 분사구문처럼 앞이나 뒤로 붙는다더니 진짜 붙었네.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atching the show. 그 쇼를 watching, 보면서 I was inspired. 나 영감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By the music. 그 음악에 의해서. 그 쇼에 나오는 음악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은 쇼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악 얘기도 아니고 야, 난 정말 많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거. 핵심을 아시면서 부가 정보를 붙이는 사람과 그걸 모르시면서 그냥 단어를 얼기설기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걸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저한테 가지치기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걸 배우시는 게 바로 우리 책이다. 이 가지치기 속독 훈련 이 시리즈는 참 다양한 것들의 어떤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리즈로 다가가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가지치기 속독 훈련 지금 제가 가르친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엑기스만 지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가르쳐 드린 거죠. 그렇지만 영어 리딩 무작정 따라하기란 그 책은 챕터별로 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원래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같이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카페나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이선욱 가지치기 이렇게 치시면 저의 카페로 오실 거고요. Tree English, 이름이 Tree English. 나무 영어. 그래서 글로 오셔서 저와 함께 또 더 많은 자료들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어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꼭 바라시는 것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